예, 현, 본, 예비조사, 현지답사, 본조사. 보겠습니다. 서술. 네, 이 페이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도 원칙이 있어요. 네, 저번 주에 미리 좀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물어본 것은 언제 23번째 줄부터 무조건 쓰셔야 돼요. 아무리 늦어도. 네, 그러면 15번째 줄부터 써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첫 번째 장부터 써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페이지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죠?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아니면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전부 다 문제점 유형이에요. 문제점 유형. 그래서 물어본 거대로 대제목을 쓰시고 그거대로 답을 쓰시면 되는데 얘네들의 원칙이 있어. 기본 원칙이. 이 기본 원칙이 뭐냐 그러면은 원인이 됐든 문제점이 됐든 대책이 됐든 만약에 그 림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 림으로 무조건 설명하셔야 돼요. 다른 건 이유 불문 뭐 없어요. 그죠? 문제점이 발생한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설명해라. 뭔가가 파괴되고 뭔가가 무너지는 형태적인 어떤 형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면 붕괴 원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럼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그림이 들어간 메커니즘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그림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라. 사면 붕괴 원인 및 대책이면 사면 붕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 메커니즘 그림을 가지고 원인을 쓸 수 있을 거고요. 대책은 공법들에 들어갈 테니까 공법을 그림으로 그려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원칙이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원칙이 있는데 두 번째 원칙은 나만의 분류를 할 수 있으면 분류해서 쓰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래 교재에 또 분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본인이 뭐 저희 인천학원과 교재를 갖고 있던 시중에서 팔고 있는 어떤 다른 교재를 가지고 있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교재들마다 어떠한 문제가 출제된 거에 대해서 해답을 쓰는 답이 있다면 분류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분류가 막상 잘못된다 해가지고 점수가 확 깎인다 그런 거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사면은 대책을 분류를 할 때는 호강에다가 물생제지잖아요. 그래서 이 분류대로 써야 된단 말이야. 교재에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답을 쓸 때 이렇게 안 쓰고 나만의 분류를 해서 써도 점수는 180 이상 나와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책은 뭐하러 있느냐? 책은 어떠한 기준이나 어떤 방향성을 가져다 주는 거지. 여기서 기술사가 될 사람은 책이 아니라 본인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본인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기술사적인, 공학도적인 그런 분류 체계가 있다면 그 분류 체계를 항상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면붕괴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세요라고 문제가 간단하게 나왔어요. 만약에 정말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럼 분류를 어떻게 한다? 대책에서 토사사면에서의 대책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거고요. 안반사면에서의 대책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향사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배사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은 도로 횡단 사면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도로 종단 사면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횡단 사면이다 라 그러면 얘는 토사가 있을 수 있을 거고 풍화암이 있을 수 있고 연암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횡단에 대한 부분이 될 거예요. 종단은 종단 나름대로 또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나름대로 분류를 막 하셔도 돼요. 근데 보통은 공부하다 그러잖아요. 저도 맨 처음에 그랬지만 똑같아. 아니 지금 책에 있는 걸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도 부족한데 이거를 나만의 분류를 언제 만들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맨 처음이 어려워. 이걸 한번 하고 머리가 한번 이렇게 깨잖아요. 예, 열려요. 예, 머리가 한번 열리면은 지금은 사면 안정이지만 사면 안정에 대한 문제지만 예를 들어 문제가 터널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러면 터널을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할 거야? 교재 있는 거대로 할 거야? 아니면 나는 내가 생각한 나만의 분류 방법을 할 거야? 이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지. 그럼 모든 문제가 나만의 분류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도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요한 것은 정도껏이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범위를 너무 많이 벗어나가지 않게끔 기본에 유지해서 그 부분만 지킬 걸 지켜서 분류를 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토목시험기사 이번에 1000명이 시험 봤다? 나만 가지고 있는 분류거든. 그래서 나만 가지고 있는 답안지가 차별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만들어서 분류를 근데 그 분류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채워지진 않잖아요. 어디 A라는 교재에서 내용은 들어왔을 거고 B라는 교재에서 내용은 들어왔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분류하는 방법만 나는 토사암으로 하겠다. 나는 아니면은 뭐 습곡이랑 아니면은 단층대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야기가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 설명하는 방법, 그리고 나만의 분류를 가져가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차별화 얘기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차별화 되는 거예요. 본인 답안지가. 그래서 이 그림은 대표 단면이죠. 본인만의 대표 단면을 만드셔라 라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본 이 원칙 두 가지만 가져가도 답안지는 남들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서술형이라는 것은 두 번째 페이지에 보통 대제목이 2개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용어는 한 페이지에 대제목이 4개가 들어가요. 무려 반밖에 안 들어가, 대제목이. 그만큼 써야 되는 내용이 많다는 거죠. 써야 되는 내용이 많다 그러면 그림 아니면 나만의 분류 방법 이거를 꼭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접근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말뚝의 지지력 판단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세요라 그러면 정동재서 RC잡이이긴 한데 제가 또 나름대로 그거를 찢어서 나눈다라 그러면은 이경실 이걸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론적, 경험적, 실물제약. 그래서 분류를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 그에 따라서 이 사람이 업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페이지에 또 이제 추가적인 건데, 얘는 이제 차별하고, 그 다음 거는 이제 차별화는 아니에요. 본론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물어본 것을 아주 많이 써야 돼. 물어보지 않은 것을 많이 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사면, 붕괴, 원인, 대책이다 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페이지에 원인을 쓸 거예요. 원인을 쓸 건데 토사사면의 붕괴 원인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토사사면의 붕괴 원인을 쓴 건데 붕괴 원인인데 여기다 1 이렇게 하고 붕괴 발생 영향 요인 그리고 뭐 막 쓰고 붕괴점 고려 사항 막 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붕괴 메커니즘 막 쓰고 그리고 4번 이제 물어본 거 써야지 원인 해서 이제 막 쓰고 막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 그리고 얘네들은 잘 보면은 막 중복되는 애들이 막 있거든요. 사실은 약간씩 다 중복되는 애들이에요. 근데 본인이 이 원인을 물어봤으니 원인만 순수하게 10줄을 써야 되는데 이 원인을 순수하게 10줄을 못 쓰니까는 이러한 현상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얘를 요거 3개를 가지고 한번 대입을 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보면은 괜찮은 10줄짜리 답안지가 나오냐라고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토사사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무한사면과 유한사면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그리고 안반사면은 파괴 형태인지 원평세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뭐 어쨌든 그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쪽은 토사사면이고 이쪽은 안반사면이다. 라고 이제 분류를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분류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벌써 여기서부터 뭐가 해결이 됐다? 1번이랑 2번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이제 설명만 하시면 되겠지. 토사사면은 저선내라고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저선내에 따라서 뭐 어떻게 문제가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토사사면만의 이 안에 어떠한 층이 지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중간에 매립층이 있더라. 그럼 이제 뭐 매립층에 의해서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지금은 파괴 형태를 가지고 와서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순수 지반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원인으로 써서 들어가는 방법도 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하나하나씩 여기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이런 식으로 꾸며가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뭐 암은 균열이 뭐 많이 갔을 수도 있을 거고요. 여기 이제 바세대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요게 이제 전리가 전도파괴 일어나게끔 뒤집어져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원인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내용을 써줘야 되잖아요. 내용을. 그림만 그려주는 게 끝이 아니고 그림에다가 무엇인가 발생되는 원인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서 설명했다면 그거에 대한 내용은 무조건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죠. 1, 2, 3, 4, 5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제 첫 번째는 토사 사면의 원호 파괴에 문제점이 있더라. 그랬더니 예를 들어 나는 원호 파괴를 분류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R1, R2, R3가 같은 원호냐 아니면은 R1과 R2랑 R3가 같지 않은 대수나선에 대한 거냐. 그래서 한 줄, 두 줄, 한 줄, 두 줄.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썼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위에서는 단순 그림만 표현을 한 건데 여기서 내용을 써주니까는 정확하게 뭐랑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또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내용을. 그래서 내용을 제대로 써주셔야 돼요. 본론에 충실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물어본 거에 대해서. 이게 얼마만큼 본인이 잘 밑에 써주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걸 11줄이 아니라 15줄도 쓸 수 있는데요. 이게 될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서술형 답안 중에 하나는요.